예, 오늘 7월 18일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 강선 후보자가 단연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여권 내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시민단체들도 등을 돌렸는데요. 야당에서는 최소 2명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의혹이 하나 불거졌습니다. 김기웅 대변인. 오늘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 강선우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 시절에 무단으로 결근했다. 이 내용이 좀 뒤늦게 또 알려진 모양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학생입니다. 강선우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성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예. 그때 당시 본인이 2017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이제 2016년, 2017년이죠. 그 이후에 본인이 당시 당에서 부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총선이나 정치를 할 마음이 적극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교수로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수로서의 어떤 충실한 본인의 본업에 대해서 충실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정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예. 본인이 교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수업을 설렁설렁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교를 할 때 온라인 수업보다도 그 질이 낮았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했다는 게 이번에 뒤늦게 나온 건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도 큰 관점에서 봤을 때 학생이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떤 서비스를 본인이 교수이기 때문에 강사였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거를 제기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어떤 권리를 무시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넓은 의미의 어떤 갑질로서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에서는 보좌관 갑질, 병원 갑질에 의해서의 수업 갑질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또 강선우 후보자가 그 여러 해명과 의혹에 대한 설명만큼이나 반론을 제기하고 혹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 봤던 윤호중, 정은경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강선우 후보자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그 국회 보좌진으로 출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국회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후배 보좌진들이기 때문에 또한 특별한 감정이 있으실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보고 보좌질 갑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좌진과 의원 관계를 떠나서 상급자와 하급자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갑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7월 강선우 의원이 서울의 한 대형병원 방문해서 간호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나 국회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 잘한다 는 취지로 소란을 피운 뒤 PCR 검사 없이 신속 한원 검사만으로 병동에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언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떤 병원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침을 누구나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모든 갑질에 동의하지 않는다. 혹은 방역 지침을 반드시 지켰어야 된다. 애둘러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러 행태에 대해서 비판이라면 비판일 수도 있고요. 이런 목소리를 다른 후보자들도 냈어요. 근데 잠시만요. 관련해서 속보가 몇 개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모양인데 여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는 낙마 없이 간다. 아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일부 사퇴는 불가피하다. 특히 이제 여당의 생각이 중요할 텐데 결격에 이를 정도의 문제가 없다라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는 것 같아요. 언론이 제기한 의혹 야당이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결격 서류 없다.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 이 관련 보고를 뭘 못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면에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는 내가 후보자 모두 낙마 없이 가야 된다고 김병기 원내대표 말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민 성아님, 결격 사유가 없다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는.
네, 뭐 지금 이제 보면 교육이라든지 여가위에서도 이제 상임위원들이 다 입장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청문회 과정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이라든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은 좀 드러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예. 이 상임위의 이 여당 청문위원들은 어쨌든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방금 이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어떤 지금 상황에서 강행한다라는 입장을 사실상 밝힌 걸로 보이고요. 예. 청문회 과정에서 뭐 아쉬운 의혹들은 제기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후보자가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돌파해 간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근에 보좌관 출신의 친명 김영진 의원, 국민 눈높이 고민해야 된다. 박지원 의원,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오늘 꽤 많은 신문과 언론, 방송에서 주말쯤이면 자진 사퇴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김병기 의원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뭘 해야 결격 사유가 있나요? 자,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며칠 동안 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 뭘 정도를 해야 결격 사유인지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에 묻고 싶습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기 보좌관들에게 갑질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증명이 됐고, 예. 자, 그리고 이 지금 교육부 장관 자기 제자 논문에 대해서 자기 성과로 전부 다 가져갔던 사람. 자, 이런 정도의 결격 사유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예. 앞으로 교수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거는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국민들 그 지원금이 배포되지 않습니까? 뭐 여론조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 일단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다음 주부터 이제 국민들 지원금이 나가니까 뭐 이런 것들은 묻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계에서 사퇴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 내상이 될 겁니다. 결국 국민들은 장관들이 업무 수행하는 것 계속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데, 예. 그냥 아무 결격 사유 없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정권이 힘있다,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에게 겸손하게, 더군다나 국민 주권 정부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가겠다는 것은 결국 오만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애초에 자진 사퇴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는 얘기도 있고, 내각 유일의 충청 인사, 현역 국회의원, 이런 명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그래도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래도 본인들이 스스로 거취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여당 내부에서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결격 사유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 논문 관련 얘기는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표절이 아닌 이유, 또 논문 중복 게재가 아닌 이유를 다 연구재단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을 수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했던 저희가 논문을 작성했던 거고, 그리고 해당 학회에서 모두 문제 없다라고 판정을 했고. 표절은 문장 표절뿐만 아니라 내용 표절도 있고 구성 표절도 있고 아이디어 표절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좀 많은데, 내용을 보면은 사실 100% 같은 거다. 단순하게 문장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같은 거다. 그러니까 뭐 연구 방법이라던가 뭐 연구 대상이라던가 연구 결과라던가 이런 것이 다 똑같거든요. 이게 학회장, 논문 게재 학회장의 말은 달라요. 이진숙 후보자는 분명히 청문회 때 모두 문제 없다고 판정받았다고 했지만 아직 판정이 진행 중이고, 이걸 이진숙 후보자에게 통보한 적이 있냐라는데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 장윤주 변호사님. 네. 이런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의 고심도 당연히 깊겠고, 뭐 지명철회든 자진 사퇴든 혹은 자진 사퇴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결격 사유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지금까지 것들이 김병기 원내대표나 여당 지도부가 갔을 때 눈높이에 뭐 생각 없다, 상관없다, 결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장관이 임명을 강행했어요. 근데 이런 논문 표절 의혹 또 나오고 혹은 강선 후보자 갑질 의혹 또 나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의 이야기처럼 아마 대통령께도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난 후에는 종합 보고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결단이나 뭐 검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야기처럼 사실상 뭐 중대한 흔결은 없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이 나름대로 논란에 대해서 또 소상하게 해명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였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보고와 그리고 대통령실의 기류가 주말 사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국민적인 판단이 어디로 가는지를 대통령실이 볼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여당의 원내대표가 결격 사유가 없다, 뭐 낙마 거의 영명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파장이 민심을 제대로 읽는 거냐 안 읽는 거냐 여러 논란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1위까지 이진숙, 강선우 두 후보자에게 집중을 해봤습니다.